안드로이드 UI 구성에 필요한 위젯과 리소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레이아웃 XML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뷰, 에딧 텍스트의 외형과 관련된 속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리소스의 문자열, 다국어, 스타일, 테마 등 이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이미지 뷰 위젯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스크롤 뷰를 사용해서 크기가 큰 위젯이 스크롤되도록 만들 수 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자 버튼 클릭에 따라 위젯의 내용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입니다. 이 강의 자료에서 사용한 예제 코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뷰와 에딧 텍스트의 외형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텍스트 뷰와 에딧 텍스트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둘 다 텍스트를 와 관련된 위젯인데 텍스트 뷰는 보통 텍스트를 화면에다 출력하기 위한 위젯이고요. 에딧 텍스트는 텍스트 입력을 받기 위한 위젯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딧 텍스트는 텍스트 뷰를 상속해서 만들어 있는 위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뷰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의 속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실제로 이제 표시될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 그 다음에 텍스트의 스타일에서 뭐 볼드체라든지 기울림, 이탈릭 같은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 좌우, 중앙, 정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싱글라인 속성이 있는데요. 싱글라인은 위젯의 가로 길이가 좁으면 텍스트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싱글라인을 true로 하게 되면 넘기지 않고 무조건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모자라면 여기까지만 공간이 되는 곳까지만 표시되고 뒷부분은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일립사이즈라고 하는 걸 이제 true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잘리는 경우에 공간이 모자라서 잘리는 경우에 여기에 더 잘려져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점점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라고 썼다면 여기 뒤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점 3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때 싱글라인과 같이 true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사이즈에 대해서 여기 단위가 SP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의 사이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위젯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사이즈 단위가 뭐 DP가 있었고 뭐 픽셀이 있었는데요. 이제 DP를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텍스트의 경우는 이제 SP를 권장을 합니다. 자, SP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폰트 크기에 글자의 크기를 시스템 전체적으로 크게 뭐 작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폰트일 경우에는 폰트의 사이즈에 텍스트의 사이즈를 나타낼 때는 DP보다는 SP를 더 권장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에딧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얘기했지만 에딧 텍스트가 텍스트 뷰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텍스트 뷰의 속성을 다 그대로 에딧 텍스트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속성들은 에딧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재밌게도 이 속성들 자체가 에딧 텍스트에 추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 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긴 합니다. 다만 텍스트 뷰에서는 의미가 없고 에딧 텍스트에서만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E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딧 텍스트에서 글자를 대략 이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입력받을 글자의 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딧 텍스트의 EMS를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글자 10개 정도를 입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이제 가로 길이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라고 하면은 여기 입력 내용이 텅 비어 있을 때 여기에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여기다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색으로 이름을
뭐 입력하시오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put 타입은 입력받을 텍스트의 종류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숫자만 입력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메일을 입력받을 건지, 전화번호를 입력받을 건지, 아니면 뭐 패스워드 입력받을 건지, 이런 입력 타입을 정해줌으로써 우리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글자가 표시가 되지 않고 별표로 에스터리스크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요. 숫자를 했을 경우에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하고 이제 요 표시, 요런 그 골뱅이 표시, 요거 표시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뷰 속성의 예를 좀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이 2개는 텍스트 뷰고 밑에 3개는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거의 텍스트 뷰에 보면은 이제 가로의 길이는 이제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엘립사이즈를 end로 하고 싱글 라인을 true로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라인 true로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텍스트 내용이 꽤 긴데요. 꽤 길어도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엘립사이즈 end로 해서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을 문장, 그러니까 끝나는 쪽에다가 점점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24SP로 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20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훨씬 큰 크기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에는 이제 텍스트의 색깔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 배경색은 우리가 요거 FF 하늘색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해서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스타일을 볼드, 오와 이탈릭으로 해서 볼드랑 이탈릭을 오와 표시는 아니죠. 엔드의 의미죠. 하여튼 볼드하고 이탈릭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굵고 기울인 형태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 대신에 이렇게 골뱅이, 스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스트링 리소스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터는 이제 에디 텍스트고요. 보시면은 여기 EMS를 10으로 했고, 그래서 얘는 이제 거기 보면 레이아웃 위스가 랩 컨텐트로 돼 있죠. 랩 컨텐트로 돼 있는데 처음에 입력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컨텐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작게 좁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EMS를 우리가 10으로 주면 글자 10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랩 컨텐트로 했고 컨텐트의 내용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put 타입은 뭐 person name으로 되어 있는데요. person name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름으로 쓰는 텍스트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타입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패스워드 타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로 각각 뭐 내용을 줬죠. 여기는 normal edit text, 여기는 email edit text, 여기는 password edit text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진 거고요. 그 힌트도 역시 문자열 리소스에 있는 걸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소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텍스트 뷰 예제에서도 이렇게 스트링 하고 이제 뭐 아이디를 써서 스트링 리소스를 가져다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리소스라고 하면은 앱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적인 컨텐츠들을 우리가 소스 코드가 아니라 별도로 사용을 하는,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관리하고 앱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미지를 위한 뭐 비트맵이라든지 아니면 그 레이아웃,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XML 파일도 하나의 리소스고요. 그다음에 문자열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리소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소스를 소스 코드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리소스를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기기의 구성이나 설정에 따라서 다른 리소스를 사용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용 리소스 또는 태블릿용 리소스 또는 스마트폰도 우리가 해상도가 낮은 게 있고 또 고해상도의 스마트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해상도 차이에 따라서도 뭐 비트맵 같은 경우를 다르게 그러니까 고해상도용으로 비트맵 좀 저해상도용 비트맵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뭐 세로 보기용, 뭐 가로 보기용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어 설정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용 문자열 리소스를 쓰고, 뭐 그 다음에 디폴트일 경우는 뭐 영어 리소스를 쓰고, 뭐 일본어로 되어 있으면 일본어 리소스,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중국어 리소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열을 쓰도록 해서 우리가 다국어 버전으로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화면 크기 비율에 따라서 다른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다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데이 모드냐 나이트 모드냐에 따라서 색 조합을 또 다르게 컬러를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컬러 리소스를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와 관련해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구글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소스에는 이제 리소스 퀄리파이어라고 이제 리소스 한정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리소스를 따로 이제 코드하고 분리해서 만드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다른 리소스를 쓰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가로보기냐 세로보기냐 뭐 기기 방향이냐 아니면은 뭐 언어 설정이 어느 나라 언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그거에 맞게 리소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가로보기로 용으로는 요걸 쓰고 기본 세로보기는 요걸 쓰고 이렇게 이제 리소스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리소스를 만들 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문자열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본 언어용, 그 다음에 한국어용, 이렇게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언어용 문자열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시스템 기기 그 설정이나 아니면 현재 앱의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맞는 리소스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새로 만든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파일의 뉴 메뉴에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게 리소스 파일 이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리소스의 종류가 어떤 그림인지 아니면 뭐 레이아웃인지 아니면 메뉴용인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이제 그 이미지 입니다. 아이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레이아웃, 리소스인지 아니면 기타 밸류들, 문자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인지 이런 등등의 리소스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엘리먼트는 우리가 이제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루트 엘리먼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타입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셋을 이제 메인의 용으로 할 거냐, 디버그용 릴리즈 할 건데요. 그냥 거의 메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이름 같은 경우는 리소스 파일이 생성될 디렉토리인데요. 이 디렉토리는 기본 이름, 여기, 요 타입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본 디렉토리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여기 이름, 그 다음에 종류 정도를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파이어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퀄리파이어를 뭐 국가 코드에 따라서 할 건지 뭐 여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퀄리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본 상황에서 쓸 거라고 하면 별도로 퀄리파이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리소스 중에 이제 문자열 리소스를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예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텍스트에 또는 안드로이드 힌트에 그 속성 값을 직접 문자열을 뭔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
문자열 리소스에 있는 요 xxid라는 거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여기다가 하드코드로 문자열을 쓰지 않고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언어가 바뀌거나 할 때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어떤 문자열 세트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정의해둔 문자열 아이디를 쓰는 게 훨씬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이제 리소스로 관리하고 문자열이 필요한 곳에서 아이디를 참조하도록 하면은 이제 시스템 언어 설정에 따라서 해당 언어 리소스 문자열을 자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국어 버전에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리소스 XML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보통 소스 메인 리소스의 values 밑에 보통 strings.xml이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거의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파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파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리소스 안에 string이라고 하는 태그 이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우리가 이제 그냥 흔하게 많이 쓰는 이름을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태그의 이름이 string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d는 이렇게 name해서 여기 id를 줄 수가 있고요. 실제 문자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태그 사이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리소스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골뱅이 string 슬래시 이름 id를 주면 다른 리소스에서 해당 문자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 프로그 UI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문자열을 다국어용으로 새 언어용으로 문자열 리소스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values 밑에 그러니까 values 밑에 정확히 만약에 한국어다 그러면 values k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다 문자열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드는 건 불편하고요. 다행히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문자열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strings.xml을 오픈을 한 다음에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오픈 에디터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문자열 관리할 수도 있는 트랜슬레이션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문자열의 키값,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본 strings.xml이 있던 거, 그 다음 요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어를 추가를 한 거고요. 여기에다 번역한 형태로 이제 한국어용 문자열 파일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이 파일은 string.xml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요거는 value KUKR의 string XML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별로 문자열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언어 설정을 기본 또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다가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국어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이제 리소스 문자열을 정의를 하고 문자열을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걸 봤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소스 코드에서도 당연히 그 문자열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resources.getString rstring 그 문자열 id와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해당 문자열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소스 중에 이제 스타일하고 테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스타일은 우리가 위젯의 외형과 관련된 속성을 하나의 일단 세트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스타일을 위젯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두고 그 스타일을 여러 위젯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타일 같은 경우는 values 밑에 styles.xml에 보통 저장이 되는데요. 파일 이름보다도 역시 이제 리소스 밑에 스타일 태그를 써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스타일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떤 속성들을 어떻게 값을 줄 건지를 이와 같이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텍스트 사이즈 속성은 뭐 24sp, 텍스트 컬러 속성은 뭐 흰색, 이런 식으로. 흰색이 아니죠. 검정색이죠. 예,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젯 정의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속성 같은 거 할 때 어떤 거는 안드로이드가 앞에 써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가 써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에 원래 SDK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타일 같이 없는 거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 쓸 때 이게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인데요. 테마는 아까 스타일은 우리가 지정한 위젯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테마는 앱 전체에 적용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스타일하고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앱 전체에 정의가 된다. 그래서 보통 저장되는 파일은 values 밑에 themes.xml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이름에 여기 theme prog UI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스타일처럼 여러 가지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디에 이제 그러니까 이 테마를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그 테마가 이제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 여기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전에 그 SDK에 정의해 놓은 스타일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을 많이 테마로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색깔 속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여기서 변경을 한 겁니다. 컬러 프라이머리 베리언트, 온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베리언트, 주 색깔, 보조 색깔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러 같은 경우도 이 values 밑에 colors XML에 이제 컬러 리소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다가 색깔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 메인 테마 컬러고, 그 다음에 보조 컬러,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스 바 컬러, 그 다음에 기타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그 이제 테마를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태그 밑에 안드로이드 theme 속성으로 안드로이드 이렇게 theme 속성으로 테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건 테마를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든 걸로 바뀌면은 앱 전체의 스타일, 색깔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values 리소스 중에 이제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뭐 스트링 어레이 같은 것들, 기타를 한번 볼 텐데요. 스트링 어레이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요 태그, 스트링 어레이라는 태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될 이 스트링 배열에 들어갈 것들을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소스 코드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resource get string array 하고 id 주고 그래서 array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리소스 이 그 스트링 어레이는 여러분들이 뭐 스트링즈 XML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레이즈 XML에 보통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스트링즈 XML에 뭐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리소스로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뭐 디멘션, 뭐 인티저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리언은 이제 불 태그로 해서 이제 true, false를 줄 수가 있고요. 컬러는 컬러의 이제 색깔들을 주는 거고요. 디멘션은 우리가 그 길이,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25dp, 150dp 이런 크기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인티저는 그냥 인티저 숫자 값입니다. 인티저 어레이는 아까 스트링 어레이처럼 배열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적당한 이름의 뭐 파일을 XML 파일을 values 밑에다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직접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그 new resource
메뉴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표시하는 위젯이고요. 이미지 뷰에 보여줄 이미지를 앱, 소스, 컴팩트 속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는 여러분들이 리소스 밑에 드로워블 밑에다가 복사를 해두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드로워블 밑에 브랜치 언더 tree.jpg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리소스 안에다가 이미지 뷰, 그 다음에 앱 소스 컴팩트에다가 드로워블의 브랜치 언더 트리, 여기 파일 확장자는 떼고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앞에 보면 APP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이거 조심하시고요. 여기 디멘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크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리소스 종류고요. 그래서 이 참고로 디멘전 같은 경우는 values 밑에 dimension xml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dimension, image size, 115dp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115dp에다가 요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보여줄 때 보통 이제 이미지가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가로, 세로 길이에 딱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지가 이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이미지를 뭐 줄여서 딱 맞춰줄 건지 아니면 그냥 잘라가지고 요 크기에 맞춰서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스케일 타입 속성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뭐 센터, 센터 크롭, 센터 인사이드, 핏 센터, 핏 엔드, 핏 스타트, 핏 XY, 매트릭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를 보면은 대충 어떤 식이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위에 9개는 이미지 뷰 크기보다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훨씬 커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크롭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가운데다 맞추고 넘어가는 거는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센터는 가운데로 다 그림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림들이 들어오게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건 핏 센터 가운데 맞춤이고 이건 핏 엔드 뒤쪽으로 맞춘 거고 이건 핏 스타트에서 위로 붙인 거고 핏 XY는 이제 XY 쫙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의 실제 이 부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이 이미지 뷰보다 이제 작은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속성 준 거 요 순서대로 이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뷰에다 표시할 때 원하는 모양이 어떤 건지를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스케일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소스 코드 일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예제 코드의 요 부분, 요 XML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 거는 디폴트 스케일 타입이고 그 다음 거는 뭐 센터, 그 다음 센터 크롭으로 이렇게 쭉 밑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걸 썼는데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테이블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테이블 로우면 이제 요 한 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테이블 로우 하면 그 다음 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테이블 로우 안에 이제 우리가 속성을 위젯들을 넣어주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쭉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로우를 또 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새로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스크롤 뷰인데요. 스크롤 뷰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식 뷰가 너무 커서 화면에서 다 보이지 않을 경우에 스크롤 뷰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감싸주면 이제 자식 뷰가 너무 클 때 이렇게 스크롤이 자동으로 되고요. 기본적으로 세로 스크롤이고요. 가로 스크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호라이전털 스크롤 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인데요. 라디오 버튼은 그
라디오 그룹이라는 걸 해서 그 밑에 이제 그 라디오 버튼을 자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자식 라디오 버튼들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게 이제 라디오 버튼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라디오 그룹 있고 라디오 버튼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꺼지게 되고, 이걸 선택하면 얘는 꺼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이제 라디오 버튼을 프로그램 코드상에서는 이 각각의 버튼들에 대해서 아이디가 있어서 요것들을 이제 위젯 그 객체를 가져다가 각각을 뭐 켜거나 끄는 걸 하거나 뭐 상태를 읽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그룹에 아이디가 있어서 이 그룹 위젯을 가져다가 선택되어 있는 그 자식의 아이디를 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자식의 아이디를 줘서 그 자식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그룹의 객체를 가져다가, 그룹 위젯 객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자식의 아이디를 지정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독 버튼이 이제 선택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버튼 눌렸을 때 이제 선택된 라디오 버튼을 이제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드 라디오 버튼 아이디라고 하는 이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현재 선택된 그 그룹에 들어있는 자식의 아이디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한 걸 그냥 프린트 하도록, 로그를 출력하도록만 해본 예제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버튼 클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통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크기, 그다음에 이제 그래비티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센터를 줘서 이제 가운데로 버튼이 배치가 되겠죠. 이 아이디를 이제 지정을 해야지 그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 아이디, 그냥 아이디 하고 쓰게 되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디를 어딘가에 정의를 미리 해놓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로 이제 만들라 하는 지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 클릭으로 어떤 위젯을 내용을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버튼 이제 객체를 가져오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nd view by id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객체를 가져오고 클릭 리스너를 이제 등록을 하죠. 람다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강아지 라디오 버튼, 캣 라디오 버튼도 역시 위젯 객체를 가져왔고요. 그거에 is checked라고 하는 속성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고, 그거를 텍스트뷰 텍스트에 그거를 이제 스낵바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스낵바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edit text person name이라고 하는 그 edit text의 내용, 입력된 내용을 우리가 텍스트 뷰 2번, 두 번째 텍스트 뷰의 내용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도 변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상태를 읽어서 스낵바로 표시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edit text에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테스트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그는 true, cat은 false로 해서 이렇게 스낵바가 이제 버튼을 누를 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위젯하고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